앞서 좌장이신 스마트관광연구소의 정남우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이규홍 판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 양성병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뵙겠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인데. 경희대학교 부철무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패널 진행을 위해 정남우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 거의 안 가시고 끝까지 남아 계시는데요. 근데 오늘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은 학회에 잘 안 가다가 올해 2학기 들어서 학회를 좀 나가봤는데 올해 큰 화두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걱정이 되는 미래, 근데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디지털 퍼스트 시대인 관광, 경영, 법, 기술의 협력도 다양한 주제가 오늘 얘기가 됐는데 제가 오늘 얘기도 좀 들어보면은 역시 인공지능 얘기가 오늘 상당히 많이 화두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위험을 알고 있는 거는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큰 위험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이제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10분 정도 늦었는데 시간도 아주 잘 맞춰주신 것 같은데 제가 가급적 6시 안에 오늘 이 토론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으로 나와 계신 분도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부연 설명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몇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홍 판사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즐거운 저녁에 그 죄를 뿌리는 법률 문제를 가지고 사과 나온 얘기만 해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저도 다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좀 팩트를 저도 잘 모르던 것들이 있네요. 이제 이를테면 럭셔리 어떤 그런 우리 명품 시장이 그렇게 큰지는 몰랐었고 반도체 시장의 3배라는 것, 또 우리 GDP가 관광이 GDP 차지하는 비율이 3%? 저렇게 낮은지 몰랐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참고로 저작권 산업은 거의 10% 정도가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 산업이 의외로 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그리고 우리 윤정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에 저는 사실 자율규제 문제가 가장 큰 우리나라의 그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사회는 아까 이 발표하신 대로 이 자율인 듯 자율 아닌 듯 하면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전 규제로서 이렇게 그 사회에 잘 녹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저작권법을 보면요, 그 신탁권리 단체가 있거든요. 그 콤카라고 이제 음악 저작물을 다 신탁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작권료를 모아서 창작자에게 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 신탁권리 단체 이런 쪽에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음악 온라인 들을 때 한 곡당 얼마, 0.몇 원 이렇게 하는데 그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 금액을 정할 때 문화관광부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법 자체에 아예. 지금 보면 굉장히 놀라울 수도 있는데 아까 매출 총량제처럼 제가 음악을 저작권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 때 얼마나 받아라는 걸 국가가 정해줘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우리나라가. 근데 그게 이제 밖에서 자율규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자율규제를 하면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막 그 곡값이 달라지고 올라가고 인기 있는 거 굉장히 비싸지고 거기다 끼워 팔기 하고 막 이러니까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너무나 아마 불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건국이래 계속 그렇게 오고 오죽하면 법에 그런 조항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규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건 이제 대비해서 앞으로 AI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많은 그런 논란이 있고, 참고로 내일 제가 저작권위원회에서 그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저희 TF에서 내일 발표를 하는데 오라 그래서 내일 가려고 하는데 그 AI의 저작권을 어떻게 우리가 규제할 것인지를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세계에서는 그거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뭐 제대로 되는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럭셔리 사업이 그 반도체 산업에 비해서 뭐 3배 이렇게 큰지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서원석 교수님한테도 뭐 여쭤보고 했었는데요. 좀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율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숙된 어떤 그런 제도나 문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시다 시간 관계상 못 하신 게 있었는데 법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법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핵심이 뭔가, 이제 그게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그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게 이제 단순한, 제가 법의 역할을 하면서 유형별을 했는데, 그 유형별이 어떻게 말하면 뭐 단순화시키면 경쟁 사업자들끼리의 어떤 경쟁이지만 그것도 사실 사회적 후생과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법에 개입하는 부분은 사실 이슈가 되게 복잡하고 이해관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되게 정치적인 부분이거든요. 정치적인 결정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의 정치적인 그 역량이 뭐 꼭 국회를 짚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그 부분을 푸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물론 이해관계 당사에 다 참여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변화를 전체적으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뭔가를 얘기할 전문가의 그 역할과, 그 다음에 그거를 정치적으로 푸는 또 다른 뭐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섹터 간에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안 이루어지고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틀을 보지 못하는 이제 대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되게 몸을 사리면서 가고, 왜냐하면 공무원 측에서 그분을 다 걸머쥐고 전향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몸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그 규제가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그림자 규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풀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니까 법은 없고 말도 안 하지만 사실상의 규제가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시게 되면 제일 황당한 게 그거예요. 차라리 명백하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던가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근데 어디에 근거는 없는데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뭔가 사고가 안 터지게끔 하는 식으로만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에서의 법의 역할과 규제를 푸는 게 되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시다 보면 그 부분이 계속 이제 벽에 부딪힐 텐데, 그게 이제 앞으로 점점 좀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계속 아까 제가 역량이라는 걸 말했지만 각 부문에 이렇게 지금 뭐 관광을 하시든지 또는 기술을 공부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계신 전문가들이, 사실 우리 부 교수님도 여러 영역을 이제 자꾸 이게 엮으시려고 하는 취지도 그런 전문가의 역량을 좀 키우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에 하나의 목적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지금 이제 전문가가 되시는, 특히 더 신뢰분들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지금 이제 전문가가 되고 앞으로 끌고 나가실 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역량, 이런 거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시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예전에 그런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까 이제 우리 카지노 산업 뭐 얘기 나오고 할 때 이렇게 보지만 엄청나게 그 골치 아픈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그런 복잡한 영역에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엮이다 보니까 이제 전통과 현재에서의 뭐 갈등 여지도 많고, 그래서 해결하기가 이제 점점 어렵고, 아까 저도 이제 처음 또 제가 그림자 노동원 들어봤는데 그림자 규제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그림자 규제 그러네요, 진짜. 이게 정확하게 근거도 있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부문에서 자꾸 이렇게 배우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런 세미나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여러 차례 이제 포럼 같은 게 많았지만 사실 이렇게 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소중한 것 같고요.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입이 많이 간질간질하셨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과묵하셔 괜찮아요. 경희대 연구부처장님이신 양성동 교수님 자리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시간 길게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사실 없고요. 사실은 제가 초반에만 살짝 얼굴 비추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주제가 계속 연속해서 나오다 보니 도망갈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다 들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배웠던 세미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여기 계신 교수님들보다 연구력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연구밖에 없다 보니 연구를 하다 보니 제가 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너무 제 분야만 빠져 있다 보니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우리가 이제야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빅데이터는 사실 마중물이었던 컨셉이었던 것 같고 인공지능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고 그 임팩트는 1차, 2차, 3차보다 정말 더 크고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텍스트에서나 듣던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AI가 무서운 게 이 학문의 장벽, 소위 말하는 그 도메인을 다 허물고 다니는 놈인 것 같습니다. 이 AI라는 놈이.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전공이 관광이야, 나는 전공이 경영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통적인 그 학문 분야만 파서는 지금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자를 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자들은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새로운 능력, 어떤 능력인가, 정말 학문의 장벽을 허물고 이 실무의 그 도메인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로 인정받을 거다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계속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상적으로 말하면 발전이죠. 세상이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석박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후속 연구자로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문 세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남들이 안 하는 분야에 깃발 꽂으면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 되실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게 저희가 박사하고 교수 될 때보다 훨씬 2배가 아니고 3배가 아니고 한 10배 늘어나는 느낌이다. 그래서 장단점이 동시에 공존하는 세대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수가 되려면 학문적으로 그렇고 또 우리 취업을 하시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구글이 3만 명을 해고하면 결국 어느 분야에서 새로운 잡 세계가 열릴까요? 생각해보면 기존의 잡들이 아니거든요. 이걸 통합하는 역량, 이걸 융합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람들을 뽑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관광도 잘하지만 경영도 잘하지만 기술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는 사람을 뽑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 이런 그러니까 통섭이라고 하죠. 통섭 융합적인 학문 분야를 개척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까 구 교수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지만 소셜한 능력, 사람 만나는 능력, 아까 우리 마지막에 김정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죠. 결국은 AI가 못 건드리는 분야로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할 거다. 그게 뭐냐? 결국 소셜한 능력들, 커뮤니케이션 능력들, 니고시에이션 하는 능력들, 규제 같은 거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이렇게 잘 뭐랄까, 리더십 있게 정리해주는 능력,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당분간 AI가 못 건드리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강화를 하시면 정말 아까 뭐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못하는 슈퍼 휴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 교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숙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훌륭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옛날보다 10배는 더 해야 된다. 근데 한 분야만 파면 안 된다. 네. 근데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우리 박사라는 게 거의 얇을 박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좁고 깊게 연구하는 게 박사였다면은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얕아도 넓게 아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요즘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없어질 직업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지금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판사나 변호사가 진짜 없어질까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죄를 졌는데 컴퓨터 앞에 가서 예, 야, 네 죄는 사형이다 그래서 그 죄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도저히 뭐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건 이제 전문적인 이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그 지식의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판사는 판사로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또 교수는 교수로서. 또 확실한 거 하나는 인공지능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업무를 엄청나게 빠르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 자체의 어떤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수준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여러 사람 쓰던 거를 정말 한 명 정도만 못 두고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 학기에 관광 데이터 분석이라는 수업을 강의했었는데 그동안에 그 수업을 파이썬 가르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박사과정 학생이 그 수업 조교를 해서 질의응답하면 다 답변을 해줬는데 그 학생이 지금 관광 통역 가이드 한다고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되게 고민했는데 이번 학기에 전혀 문제 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누가 도와줬냐면 챗GPT가 아주 다 도와줬죠. 학생들이 코드가 안 돌아갑니다 하고 넣으면 다 코드도 짜주고요. 그 틀린데 알려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서 학생들한테 챗GPT를 써라 하고 제가 알려줬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역량이 좋아져서 이번 학기 학기말 보고서가 아주 전과는 다르게 아주 수준 높게 올라간 걸 보고 이게 기술의 도움이라는 게 이런 성과를 내는구나 하고 좀 느꼈는데 아마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정말로 이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송년 우리 지금 2023년 얼마 안 남았죠. 한 일주일 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학장님께서 하지 맙시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하라고 하죠. 그리고 앞에 디지털 포스트 시대에 그 키워드를 주셨어요. 뒤에 관광 경영법 기술의 협력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내면 절대 아이디어를 서로 죽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아이디어를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교수를 이제 해보고 조교수 거쳐서 부교수 거쳐서 정교수까지 올라와서 정교수에서 이제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교수가 될까라고 고민하니까 아까 이제 우리 윤정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학장님이 챗GPT 이용해서 파이썬 이렇게 가르치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소총 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학장님한테 이런 거 합시다. 25일 날 끝나고 해갖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규영 판사님이나 윤정수 전 판사님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판사 만나는 건 정말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작년 이후로 판사님들 만나는 게 너무 쉬워. 이메일 써도 바로 답변 주시고 문자 줘도 바로 카톡으로 답변을 주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회과학이 사회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회사하고 사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쓰면 회사고 사회예요. 이 좋은 공동체는 태해 공동체라고 주역에 나와 있어요. 태해 공동체는 남을 도와주는 공동체인데 내가 조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많이 돌아오는 공동체는 태해 공동체고 내가 많이 일한 것 같은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조금인 공동체는 비해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으려면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이게 좋은 공동체인지 나쁜 공동체인지를 알려면 내가 기여한 것보다 받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태 공동체고, 내가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적게 받는다 생각하면 비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건 3000년 전에 주역의 점술인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굉장히 바쁘신 우리 이규영 판사님 첫 시간부터 여태까지 앉아 계셨고, 우리 윤정수 전 판사님도 거의 첫 시간 그대로 앉아 계셨고, 학장님도 계셨고, 부처장님, 우리 학교의 전체 연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처장님, 다 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학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회 많이 다녀보셔 아시다시피 이 지도부가 같이 하는 학회는 거의 없어요. 다 처음에 인사하고 다 떠나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분들이 거기에 밸류를 안 넣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밸류를 넣으면 같이 끝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차가 있습니다. 밸류가 거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소주를 먹으면서 소맥을 먹으면서 친해져야지 판사님을 이제 브라더처럼, 판사님을 오빠처럼, 동료처럼 이렇게 사귀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뚱하게 그 마지막 끝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저도 참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다. 내년 2024년 12월 26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이 소주를 먹어야 돼요. 아니 앞에서 얘기 많이 해서 얘기할 거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역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 교수님 얘기하는 거는 그 잘 옥석을 가려서 들어야 되고, 오늘 이 판사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사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판사님은 자주 만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면서는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고 평생 안 만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에서만 뵐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판사님은 술자리에서만 만나야 좋은 것 같은데. 그 구철모 교수가 주역 얘기를 많이 해서 전 주역이 그냥 점치는 얘기인 줄 알고서 왜 또 주역에 바람이 들었나 그랬는데, 하도 주역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유튜브에 그 주역을 좀 봤는데 몇 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주역이 점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사람 사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MZ세대가 주역을 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잘 감이 안 올 것 같고, 한 50 정도 넘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라고,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때에 안 맞게 지금 파이썬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파이썬이 뭔지 궁금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언제 내려놓을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걸 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저도 예전에 C 언어 이런 거 하고 나서는 거의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직접 또 경험해보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르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제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 MZ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은 뭘까? 저는 오히려 이제 또 그런 또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제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이제 구 교수님 플랫폼 만드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것이 또 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서 교수님께서 또 토론에 맞춰서 오늘 원래 토론에 서 교수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제가 아까 법제도 관련해서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오늘 주제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학회가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서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 교수님들 연구하는 거 저도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 여기 오신 분들도 같이 협업해서 계속 같이 시너지를 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은석 교수님 워낙 바쁘시고요. 또 지금 차차기 또 지금 차기 이제 관광학회 또 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호텔관광대학에서는 또 하스피탈리티 경영학과 또 학과장님까지 맡아주고 계신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시고, 또 아까 서 교수님 그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그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얘기들 같아요. 그래서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